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항상 첫날은 이렇게 너무 상태가 좀 좋아요. 점점 이제 평일반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탈주하시고 조금 이제 표정이 조금씩 안 좋아지시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자료가 이제 총 9개가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3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공부하게 될 거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할 거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부터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자료들의 어떤 이제 쓰임새, 존재 이유 같은 것들을 이제 이 부분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료들을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로 매일 이렇게 9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저 사람 진짜 자료 만들어더니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저도 힘들어서 저렇게는 못 가고 고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오늘 나눠드리고 앞으로는 나눠드리지 않는 이제 고정적으로 사용하시는 자료고 매일매일 드리는 자료는 이제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 그리고 이제 뭐 페이퍼는 뭐 그때그때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페이퍼가 많아지거나 좀 복잡해지면은 제가 그거를 요약을 해서 아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3가지 정도는 이제 매일매일 제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이제 뭐 저를 이제 뭐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고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카오톡, 카페, 그리고 이제 이메일,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 되어 있는데 카페에 가입 신청을 먼저 해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실명으로 가입 신청해주신 경우에만 제가 승인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평일반 수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일반 하고 이제 여러분들 성함, 실명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은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이메일도 지금 평일반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이제 답장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그래서 카페에 올리시는 게 오히려 제일 좀 빨리 제가 답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의 제가 보면은 실시간으로 그냥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운로드 링크는 이게 공유 링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무제한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뭐 별다른 어떤 그거 없이, 승인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뭐 이런 그러니까 기출 경향 같은 거 풀어둔 자료, 그런 것들 여기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앞으로 필요한 어떤 자료 같은 거 올리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미리 드릴 거예요. 언제 이 링크 접속하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핵심 목표, 그리고 이제 강의 목표, 그래서 강의 소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PPT에 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PPT를 같이 보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시각화시켜서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장문으로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시각화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에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그래서 진도표예요, 진도표. 그래서 이 진도표를 이렇게 책의 제일 앞장에다가 잘라서 이제 붙여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일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예습이나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활용을 해서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해주시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진도표를 여러분들 책에다가 꼭 붙여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편 같은 경우는 21세기 기업 경영, 여기 이제 윤리 경영, 뭐 이런 어떤 디지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21세기 기업 경영에 나오게 되는데, 연기에는 이 부분은 이제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보라고 하는 파트가 무엇인지,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파트가 무엇인지, 이런 기능적인 차원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윤리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기가 잘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연기에는 이 부분을 이제 빼고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PPT, 그 기출 분석과 합격 전략 요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OT 강의를 찍었죠. 그래서 OT 강의 여러분들 보고 오시면 더 좋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 공지 드렸을 텐데 기출 분석과 합격 전략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혹시 못 보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조금 더 이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 보시면 이거 지금 또 컬러로 돼 있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뽑아 여기 그 학원에서 뽑으면 비싸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아침에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여기 조금 더 제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에 너무 공식적인 강의 계획서에 좀 녹이기 조금 민망한 왜 민망하냐면 1차에 제가 불합격한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여기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1차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시험 불합격하시고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내가 1차 시험에 한번 떨어졌는데 2차 시험에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차 시험을 불합격한 경험담을 여기다가 이제 써놨고 그리고 꽤 높은 점수로 그리고 이제 높은 석차로 제가 합격을 했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인사노무관리랑 이제 경영조직론에서 좀 고득점을 받아서 이렇게 석차가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행정이 조금 더 이런 어떤 그 핵심 과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행정이랑 인사노무관리가 이제 거의 양대 산맥이죠. 두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합격으로 좀 쉽게 가는 길이다. 왜냐면 노동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평일반 듣고 계시니까 노동법 한번 돌리고 오신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맨날 말씀하시냐면 노동법은 좀 알 것 같아. 근데 아니거든요. 노동법은 좀 알 것 같대. 내가 이제 좀 체계가 잡혔대. 근데 인사관리는 연기를 다 들어도 또 행정도 내가 연기를 다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관리를 좀 더 잘해야 합격으로 쉽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이렇게 1, 2, 3번으로 되어 있는 요 포스트잇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가치를 창출하는 그 활동에서 결국에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적 자원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을 그리고 더 높은 이윤을 우리가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또 보시면 그래서 인사노무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3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부탁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사노무관리는 약간 외국어를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인사노무관리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없을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그래서 본원적인 활동, 지원적인 활동.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었을 때, 이게 대략 어렴풋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사실은 단어부터 시작을 하죠. 단어부터 시작을 하고 단어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정석적으로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키워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노무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종업원이 그럼 사용자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키워드에 굉장히 익숙해져야지만 이 과목에 그리고 이 노무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업이 하는 일들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친해지면서 그래야지만 그거를 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부탁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따라 읽어요? 너무 남사스러운데 하실 수도 있지만
작게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그래서 경영활동과 가치 창출 읽어보세요. 경영활동과 가치 창출, 자원관리와 인적자원,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은 것을 말하면서 귀로 한 번 더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3번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경영활동과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경영활동과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들죠.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들겠지만 수업을 듣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제가 이 경영활동과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마치 마인드맵의 형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집에 가는 동안에 복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일반은 좋은 점은 뭐냐면 휘발성이 조금 적죠. 그러니까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한번 쭉 몰아서 강의를 하고 그럼 일주일 동안 까먹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평일반은 전날 배운 거기 때문에 휘발성이 조금은 덜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휘발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휘발성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다시 이것을 복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그 정보로 좀 장기 기억 쪽으로 한 번 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3가지 단어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에 정말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 집에 가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이거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따라 읽을 때까지 한 명 한 명 다 쳐다볼 거거든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강 제가 누구 듣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따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기출문제 분석도 여러분들 이거 OT 강의에서 제가 정말 세심하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관리의 출제 경향만 한번 또 크게 훑어볼게요. 이렇게 3개 칸으로 나눠져 있는 그 장이 있거든요. 장표가. 그래서 경영 과목의 공통 경향과 그리고 이제 출제 특징과 이제 문제의 특징 이 3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경영 과목의 공통 경향은 보통 인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조 많이 선택 과목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영 과목의 공통적인 경향이 뭐냐면 과목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답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과목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이제 출제 의도에서 도출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답안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야지만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의 특징에서는 제가 형광펜 표시해 놓은 부분만 보시면 지역적인 주제가 나왔고 교수저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주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지역적인 주제는 우리가 2기, 3기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주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지역적인 주제 나온대. 그러면 이걸 내가 달달 외워야겠다. 그러면 항상 이 지역적인 주제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큰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0기와 1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교수저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수저를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2기, 3기에서 이 문제를 어떤 교수저에서 내가 출처를 해서 문제를 참고해서 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교수저를 정리한 모의고사 페이퍼를 또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출제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2기, 3기에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응시하시면서 여러분들 대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연기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특징을 봐야죠. 그래서 문제 자체의 특징에서 3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는 거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시적인 암기 역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용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에서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이해드리는 그 OT 특강을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제 경향과 과목의 특징을 바로 그 밑에 장표에 제가 또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암기에 기반한 현출을 하셔야 되고, 문제 인식과 대안 제시를 논리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경력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제인식과 대안 제시를 논리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뭘 요구하는 건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경력가치 개념을 쓰고, 그리고 관리자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종업원에게 이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관리자로서의 경력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에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경력 개발 방법으로서 전환 배치에 대해서 쓰고, 그 전환 배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 요인, 주요 성공 요인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 관리 지향의 경력 낯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에게 왜 전환 배치를 왜 시켜줘야 될까? 문제 의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시켜줘야 되지? 그리고 이 전환 배치를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실시하려고 할 때, 실행하려고 할 때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두루 아우르는 그러한 중요 성공 요인을 내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내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인사관리에서 배워야 되는 어떤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제 경향에서 과목의 대략적인 특징,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셨고, 그래서 어디로 또 가보시면 되냐면, 제가 여기 페이지 수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없어서 조금 헷갈리시겠네요. 뒤쪽으로, 이제 장표 뒤쪽으로 가시면 03번 그 챕터 3에 학습 목표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방법, 그래서 시기별 학습 목표 있어요. 시기별 학습 목표. 그래서 시기별 학습 목표를 보시면 GS 연기에는 제가 딱 두 가지의 목표를 좀 여러분들한테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주말반을 이번에는 안 했는데, 주말반이랑 평일반의 경우에는 약간 그 학습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져서 전략이 달라지는데, 철저히 이번에는 이제 제가 평일반만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반에는 이 두 가지의 목표만 여러분들 달성하시면 됩니다. 과목에 흥미를 붙이는 것, 그리고 과목의 체계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체계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부터 활용할 자료를 통해서 이 체계라고 하는 거를 더 설명을 잘 드릴 텐데, 그러니까 체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목표를 이해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한 칸씩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목표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구성 요소들이, 그러니까 확보와 개발이, 그리고 개발과 성과, 그리고 성과와 보상이 서로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내가 이 과목이 뭐 하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재밌는데? 뭐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인사 관리 막 극혐이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막 인사 무능력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에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그게 좀 할만한 것 같아.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연기에는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흥미가 없으면 1년 동안 사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잠깐 간단하게 그래서 읽어볼게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는 시기고요. 암기보다는 이해 비중을 더 높게 두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뭘 암기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막 길게 외우는 분 있어요? 혹시? 그 파이, 원주율의 숫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외우면. 근데 그 숫자를 못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와 숫자 간의 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걸 길게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암기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가면은 1년 후에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판례 한 200개 외우고 있어. 진짜로. 외워야 돼요. 그래야 합격해요, 여러분들. 200개 외우고. 200개도 적게 잡은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숫자라고 하는 이 무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못 외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내가 결국에는 암기도 오래 남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나는 이해는 또 다 된 것 같아. 근데 왜 암기가 안 되지?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만큼 이해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가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이해를 많이 하면, 이해를 잘 하면 암기의 어떤 깊이 그리고 암기의 강도도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가 사실은 선순환의 관계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에는 이해의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암기를 전혀 안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물이 뭐냐면 파란 색깔 펜을 가지고 오세요. 파란 색깔 펜. 파란 색깔 펜이 왜 필요한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파란 색깔 표시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어떤 문단들이 있을 건데 혹은 문장이 있을 건데 그거는 진짜 꼭 외우기. 꼭 암기하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죽었다 깨나도 오늘 내가 암기하고 잔다. 그러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루에 한 3, 4문장?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3, 4문장 정도는 진짜 내가 자기 전까지 계속 암기, 계속 줄줄줄줄 외면서 그거는 진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암기하겠다. 그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겠다.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파란색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근데 왜 제가 파란색을 더 추천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뭐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 같은 거는 나중에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빨간색이고 외워야 될 부분은 파란색으로 저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책에.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기를 아예 안 하고 이 연기를 넘어가서는 일기에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암기, 그렇지만 그 암기를 도와주는 이해. 그래서 씨를 이렇게 잘 뿌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기, 2기, 3기 이제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이제 질스 연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또 넘어가 주시면 되냐면,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장표에 시기별 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별 이제 학습 목표가 있었고 이제 학습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장표도 여러분들이 잘라서 책에다가 붙여두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학습 방법. 자, 기본서를 꼼꼼하게 회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거 뭐냐면 이게 내가 3시간을 강의를 들으면 혼자서 책을 읽을 때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강의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강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강의를 왜 듣는 거냐면 여러분이 혼자서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의 어떤 함의,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뜻, 숨겨져 있는 관계성 같은 것들을 혼자 깨달을 때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강의는 단축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는데, 회독하는데, 근데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읽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는 그냥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 무엇일지,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거 인사관리에서 여러분들 앞뒤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거든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무슨 이제 소설책 읽듯이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그래서 표시하세요.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예요. 강의를 들으면 제가 강의 중에도 여기 줄 치세요,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위주로 요거 핵심 내용이구나, 이런 것 쭉쭉 따라가시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근데 이것도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도 표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다 시켜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핵심적인 문장에 줄 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 이거 다 치게 되는데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버릴 문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2번 읽으세요. 한 번만 읽어서는 잘 안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을 다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별된 문장들을 이제 치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로는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인사관리를 거시적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뒤에 일종의 어떤 이제 스케줄, 학습 스케줄을 제가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맞잖아. 여러분들 합격했어요? 난 합격했잖아. 여러분들 합격 안 했잖아. 그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주말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뭐 이 사람의 어떤 이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뭐 학습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뭐 하나의 학습 방법을 강요하진 않는데 평일반 같은 경우는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은 근데 제가 그 뒤에 있는 그 프로그램, 그 학습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매일매일 이걸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다음 3번 그 메타 언어, 핵심 중에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메타 언어도 암기하고 현출해 볼 건데 이것도 매일매일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메타 언어는 사실은 중요성으로 따지면 조금 밑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왜? 우리 연기에 뭐 하기로 했어요? 이해하기로 했죠. 근데 메타 언어는 암기를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언어가 얘예요, 얘. 메타 언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책의 구성이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책의 목차에서 책의 그 어떤 하위 목차에서 그 핵심적인 개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자료인데 2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2개로 되어 있는 게 하나는 이제 빈칸입니다. 빈칸. 그러니까 빈칸인 이유는 이 빈칸에 여러분들이 채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칸이 채워져 있는 거는 이거는 정답지죠. 그러니까 채점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암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다. 그래서 연기의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조금 밑에 있다. 그리고 메타 언어는 1기에도 제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조금 지저분하게 여러분들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통학하는 시간이 조금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통학하시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칸이 채워져 있는 학습 버전 있잖아요. 메타 언어 학습 버전. 메타 언어 학습 버전을 조금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여기 보면서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거나 연습을 여기다가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요거는 내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단어는 내가 꼭 써보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자료라서 메타 언어도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 여기까지는 못하겠다 하시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4번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목표고 방법입니다. 핵심 질문에 답하기가 있어요. 핵심 질문에 답하기. 자, 그래서 핵심 질문에 답하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어떤 자료냐면 생각해보기라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핵심 질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약속하세요. 뭐 약속하셔야 되냐면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복습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번 강의를 듣기 전까지 이 핵심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답을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내가 좀 제대로 못 들었구나. 수업을 내가 제대로 안 들었구나.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강의 그 흐름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머릿속에 넣고 그 흐름을 이제 책에다 넣고 그 책의 내용을 다시 질문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책을 제대로 안 읽었고, 내가 강의를 제대로 안 들었구나.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자, 책에서 여러분들 다독이에서 자, 712페이지를 보시면요. 역대 기출문제가 나오거든요. 712페이지에 그래서 책을 펴두고 그리고 핵심 질문 페이퍼를 펴두고 그리고 여러분들 펜을 드세요. 펜을 들고 이 핵심 질문 자료에 뭔가를 이제 조금씩 써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첫 번째 인사관리의 이해에서 2번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차원의 개념을 쓰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셔도 계속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따가 기능적, 제도적, 관리적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그 설명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로 우리 아까 지금 외국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을 할 수 있어야 쓸 수 있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못 해. 설명을 못 하는 건 내가 그걸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되게 떠듬 아니면 그냥 초딩처럼이라도 내가 설명을 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면 내가 너무 답답해. 그러면 그게 뭐였지? 잠깐만 키워드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와중에 이게 논리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차원의 개념을 쓰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로 뱉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한번 써보세요. 근데 써보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715페이지 보시면요. 715페이지에 2006년에 1문 보세요. 기업이 창업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사노무 관리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 차이를 각 기능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상황 적합론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이거 문제 뭐예요, 여러분들? 눈물 나는 문제죠.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너무 이거 뭐야? 이런 문제가 왜 나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차원의 개념을 쓰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부터 지금 이 문제로 이렇게 옮겨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 2006년에 1문 같은 문제 절대 못 풀죠. 어떻게 풀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 요 부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각을 모아서 나중에 그 조각을 다 합쳐서 하나의 완성된 논술형 답안.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2006년의 1문이 왜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차원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는 거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는 기업의 규모죠. 기업의 규모는 얘는 제도적 차원이라고 불러요. 제도적 차원. 그리고 기능적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어요. 인사 기능별로 하면서 확보, 평가, 보상, 개발, 유지 별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기능적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리적 차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계획, 실행, 통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2006년의 1문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기능적인 차원도 알아야 되고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인사노무 관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제도적 차원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이 기능적 차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통제를 하는 과정이 즉 관리적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도대체 뭐부터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기해드리는 핵심 질문 이 자료는요. 제가 1기에도 그래서 한 번 더 드릴 건데 1기에는 강제적으로 얘를 쓰도록 제가 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한 5줄에서 6줄 내외로 얘를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문단을 쓰면은 나중에 그냥 그 문단 다 합쳐서 역시 또 하나의 완성된 답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내가 처음에는 진짜 조그만 아주 작은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생각하는 훈련, 답하는 훈련, 그래서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의 이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 쓰셨죠? 그래서 그 밑에도 쓸게요. 5번. 5번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의 시사점과 인간관계론의 시사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옆에 718페이지에 2018년 1문 있습니다. 718페이지에 2018년 1문이라고 쓰시고 그러면 718페이지도 한번 펴서 볼까요? 자, 그래서 718페이지에 2018년 1문 한번 보시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과학적 관리론이 직무 설계, 선발, 보상, 일선 감독 직무에 기여한 바를 논하고 인간관계론을 과학적 관리론과 비교하여 논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5번에 대한 어떤 답을 할 수 있어야만 2018년에 1문을 또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은 결국에는 내가 아주 근본적으로 정말 이제 모듈이 되는 어떤 아주 작은 파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쭉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불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게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문제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02번에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환경에서 1번에 시스템의 개념을 쓰시오 옆에는 716페이지에 2011년 1문입니다. 716페이지 2011년 1문 1번 시스템의 개념 옆에는 716페이지 2011년 1문 문제 그리고 4번 주요 환경과 그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하지? 인적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과 그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도대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718페이지 또 보세요 여러분들 2016년 1문 볼게요. 자 보시면 읽어볼까요? 문제 읽어보면 자 두 번째 줄이에요.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 기업 환경의 특성과 고성과 팀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고 각각 설명하라는 거는 기업 환경의 특성도 설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 환경의 특성이 과거와 현재가 되게 다른 특성을 짚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답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목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3번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1번에서 715페이지 2006년 1문 네, 3번 3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예요. 지금 3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서 1번에서 상황적 합성 이론 얘는 지금 715페이지 2006년 1문이고요. 그리고 2번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 이 옆에는 714페이지 2003년의 1문입니다. 714페이지 2003년의 1문 그리고 3페이지에 3, 4, 5번 묶어서요. 3, 4, 5번 묶고 720페이지에 2021년의 2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답할 수 있어야지만 그 2문 풀 수 있었어요. 720페이지에 2021년의 2문.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꼭 해주셔야 되는 그 과제는 요 핵심 질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연기에는 너무 많은 목표를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물론 4개의 목표를 제가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는 과목의 흥미, 그래서 체계라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습,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단 하나의 과제는 이제 사실은 핵심 질문이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약속을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시면 되냐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에 네, 여기에 제가 이 학습 가이드를 그래서 해놓았어요. 여기 그려놨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11월 18일 월요일에 개강을 해서 12월 3일 화요일에 종강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켜주셔야 되는 어떤 그런 루틴을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의 목표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니까 책 정리는 간단히라도 하세요. 그리고 핵심 질문에 50% 이상 답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답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문제 번호까지 써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100% 다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문제 번호 붙은 중요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꼭 답을 한번 해보자. 말하고 써보자. 그리고 마인드맵도 조금 외워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마인드맵에는 목표와 개념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너무 명확하게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이 되게 좋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계에 그리고 흥미 그러니까
흥미를 갖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리고 메타 언어는 제가 얘를 뭐 꼭 써라, 얘를 뭐 이제 매일매일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달달 외워라, 암기를 해라,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친해지자. 자주 들여다보고 낙서도 조금 해보고 끄적끄적 거려보고 그러면서 아 요거 좀 쓸만한 자료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연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처음 이제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뭐 해야 되는지 제가 써드렸어요. 자 1번 인덱스 작업입니다. 자 인덱스는 내가 찾는 거예요. 빨리 찾기 위해서 인덱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어떤 인덱스 써야 되는지도 제가 옆에 파트 2의 준비물에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로 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덱스를 어디에 붙이시면 되냐면, 자, 다도기에는 지금 초록 색깔 내지가 있어요. 초록 색깔 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각각의 파트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 내지가 있어요. 초록 색깔. 그래서 얘가 총 이제 이슈까지 해서 파트가 12개거든요. 그래서 12개 파트에 전부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12개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관, 시스템, 전략, 직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노사, 이슈까지 12개 인덱스 내일까지 붙여서 오세요. 자, 그리고 형광펜 작업이 뭐냐면요. 형광펜 작업은 자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을 펴보시면 제일 처음에 대목차가 있고, 그러니까 대목차는 지금 이제 로마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영학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의 기능적 차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영활동의 기능적 차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초록 색깔로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폰트가 약간 커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폰트가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경영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광펜이 총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마자 대목차에 여기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줍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뭐 여러분 그냥 뭐 편하신 색깔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노란색은 쓰지 마세요. 노란색은 원래 이 목차에 쓰는 게 아닙니다. 노란색은 핵심 키워드에 쓰는 거죠. 그래서 최후로 남겨두셔야 돼요. 걔는 2기, 3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란색, 뭐 초록색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도 역시 또 다른 색깔로 형광펜 쭉 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칠하는 거냐면요. 같은 수준에 있는 그 주제들을 내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같은 주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경영활동의 기능적 차원이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같은 차원 뭐예요, 여러분들? 기능적 차원이랑 같은 수준에 있었던 애들 아까 뭐예요? 우리 아까 봤던 거. 기능적, 그쵸? 관리적, 제도적. 얘네들이 다 빨간색으로 묶이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 얘네 셋이 지금 같은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주제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경영활동 이렇게 이제 초록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그냥 초록색깔로 표시하세요, 여러분들. 초록색깔로 표시하세요. 그래서 이거 형광펜 뭐 써야 되는지도 제가 정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사라고 하는 거 사세요. 이거 또 가가지고 이거 무슨 다이어리 꾸미기 닭구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나 이 색깔이 좋은데 막 이러고 있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생각해보기에 답하기. 생각해보기에 답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러프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해보기 위에 목적도 써놨고 설명도 써놓은 이유가 이거 왜 써놨냐면 제가 느꼈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이 목적 없이 뭔가를, 목표 없이 뭔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따라.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걔를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이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막 진짜 다 할 것 같죠? 죽었다 진짜 이제 죽는 거예요 진짜. 첫날은 항상 그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부터 해서 비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날에는 요 지금 19일 화요일자에 세 가지 요 방법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맵으로 전날 수업 복귀 해보세요. 이 마인드맵으로 전날 수업을 복귀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쓰여져 있냐면 마인드맵이 여러분들 A3 크게 되어 있죠. 제가 이걸 일부러 크게 뽑아달라고 한 거거든요.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요 위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인드맵을 따로 볼 필요가 없고 마인드맵 위에 수업의 내용이 있으니까 수업의 내용도 복습하면서 마인드맵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드맵 보시면서 전날 내가 뭐 배웠지? 어떤 흐름으로 이 논리가 진행이 됐었지라고 하는 것들 복귀하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칠게요. 별표. 전날 공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생각해보기, 그래서 핵심 질문에 답하고 간단히 써보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힘드시면 패스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예습까지 해오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줄 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읽으시는 거 아니고 핵심적인 질문, 핵심적인 문장, 핵심적인 키워드에 나름의 표시를 하시면서.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있어요. 연기에는 여러분들 그 볼펜으로 줄을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기에는 무조건 샤프로만 줄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을 칠 때.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과제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토요일에는 기출문제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기출문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주말 껴서 드릴 건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또 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 토요일, 23일 토요일에는 1주차 생각해보기를 전체를 다 한번 다시 토파보시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분명히 좀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모아서 저한테 월요일날 갖고 오세요. 이게 뭐였죠? 조금 뜬금없긴 하다. 이게 뭐죠? 그럼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겠죠? 그럼 이제 어쨌든 요거는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면은 좀 책에서도 내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좀 찾기가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한테.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돌아다니다가 이거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기 이제 전체 답하기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메타 언어로 단어 테스트. 그러니까 메타 언어는 평소에는 좀 너무 힘들어요. 사실 평일반에 메타 언어까지 다 챙기는 거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말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주말에 내가 이 1주차에 5일 동안 배운 내용을 메타 언어에서 한번 다 체크를 조금씩 그래도 해보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조금 쉬시고요. 만약에 내가 토요일에 요 할당된 과제를 다 못했다 그러면 일요일로 조금 넘기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요 플랜대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좀 쉬세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년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너무 이렇게 달리면 사실은 좀 금방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좀 적당히 쉬시고 그래서 나머지 일자들에는 이 19일 화요일에 제가 정해드린 이 1, 2, 3 그리고 여기서 특히 2번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 옛날에 이제 칭찬합시다 약간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하셨으면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왜 이것도 왜 필요하냐? 제가 경영조직론도 같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성취예요. 작은 성취야.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어때요? 좀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 너무 많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근데 나도 내가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계속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작은 성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하루. 근데 또 너무 내가 여기에 하루 X 쳤다라고 해서 난 또 망했어. 그럼 내년부터 해야지. 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또 가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어. 분명히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35분이야. 그러면은 7시 35분이야. 그럼 8시부터 공부해야지. 막 이러면서 8시 5분 됐네. 8시 10분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매일매일 치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고 이렇게 시키는 학습 방법이 제가 저를 공부시켰던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나라면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만들었던 거, 제가 했던 학습 방법 그대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렇게 좀 다짐을 했었어요. 내가 강의를 하루라도 빠지면 나는 떨어지겠다. 내가 그냥 저 자신한테 약간 어떤 저주를 뭔가 건 거죠. 내가 강의를 하루라도 떨어지면, 그건 내가 떨어져도, 강의를 이제 하루라도 안 오면 내가 떨어져도, 그래,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1기부터 3기까지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계속 빠지지 않고 갔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는 너무 진짜 막 너무 아프고 그래서 진통제를 한 5알인가 먹고, 그래서 종강까지 했었어요. 수업을 그렇게까지 듣고 이제 종강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후회가 안 남는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수험에서 후회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험에 집중을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좀 없어져요. 그래서 물론 그것까지 이제 나중에 생각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만큼 좀 굳은 각오로 11월 18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까지 화요일까지 이 동안에는 정말로 작은 성취들을 많이 달성을 하시면서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빠지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파트 2에 그래서 준비물까지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인덱스 3M 있어요. 3M에 단단하게 나와 있는 하드 인덱스예요. 소프트 인덱스는 이거 금방 이렇게 구부려지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3M, 그리고 0기부터 1기까지는 샤프, 연필만 쓰시고요. 볼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형광펜 다이소에 가시면 화이트맨 빈티지 색깔 있어요. 빈티지 색깔이 좋아요. 빈티지 색깔. 그리고 답안지 쓰는 펜은 플러스 펜, 사라사 본체의 에너겔 메탈 팁, 저는 이렇게 2개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검정 펜,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쓰시는 펜은 다이소의 노크노크라는 거랑 동아 스피드볼 추천드려요. 이거 잘 안 번져요. 그리고 아주 얇은 노트를 요거는 그냥 선택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들을 때는 기억을 하는데 금방 또 까먹어요. 근데 이 아주 얇은 노트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좀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좀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빨리 고치는 사람이 위너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건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실수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시험은 빨리 붙는 거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 필요합니다. 자 왜 필요하냐면 줄 칠 때 자 대고 치세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치시면 삐뚤삐뚤해지고 그러면 책이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1년 내내 책 보셔야 되는데 책이 보기 싫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대고 줄 치시고요. 그리고 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소프트한 자가 좋겠죠.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3의 유의사항,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 간단하게 써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평일반에 누구다 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 아니면은 전업이다, 아니면 동차 어떤 상태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그리고 A라는 쟁점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분이 A라는 쟁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거고 왜 모르시는 거지? 이렇게 제가 그럼 걔를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뭐 연봉제다 그러면 연봉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연봉제를 제가 다시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A라는 쟁점에 대해서 저는 B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책이나 이런 어떤 강의와는 내가 이해한 것이 약간 다른 것 같다.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0기부터 1기까지 샤프 연필, 경험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 페이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 드렸던 이제 두 종의 아주 짧은 이슈 페이퍼는 가볍게 읽고 버리세요. 버리는 게 핵심이에요, 얘는. 걔를 다 이렇게 이제 저장하지 마시고 이것도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읽고 버린다. 이거는 오늘 딱 집에 가셔서 집에 가시면서 읽으세요. 집에 가면서 읽으세요. 집에 가면서 읽고 그냥 버리세요. 얘를 저장해두기 시작하면 우리 시험은 사실은 자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과목이 아마 자료가 많을 거예요. 자료를 잘 버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냥 이런 내용이 좀 재밌네. 오늘 배운 게 진짜로 이게 이런 걸 써먹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붙여야 되는 페이퍼의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이건 붙이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강으로 듣는 경우,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절대 일시정지 없습니다. 완강하시고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채우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시정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정지 하기 시작하면 강의 3시간짜리 한 번 듣는 데 있어서 한 6시간,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되면 밀리고 못 들어. 못 들읍니다, 여러분들.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다 경험담이야. 자, 그리고 평일반 동안에는 정말 인사관리만 생각하고 인사관리만 보고 인사관리만 말하고 나 거의 막 인친자야. 나 막 인사관리 미쳤어. 막 약간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자료들은 대충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뭐 목차 노트도 있잖아요. 목차 노트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딱히 언급을 안 하기는 했는데 목차 노트는 좀 뭐냐면 얘를 왜 처음부터 제가 언급을 그렇게 많이 안 했냐면 공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동차 같은 경우는 목차 노트를 사실은 잘 활용을 못 해요. 왜냐면 목차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마인드맵이 되게 체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차 노트는 뭐냐면 체계가 그 단어 단위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랑 단어 상태로 잘 체계가 잡혀 있는 두 개 자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 이렇게 썼던 것처럼 그래서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 그래서 뭐 경영활동의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어떤 논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목차 노트의 문장으로,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동차이신 경우 또는 이제 뭔가 내가 공부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에는 얘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평일반에는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진 않았고 1기부터는 제가 아마 이 자료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이제 보세요. 목차 노트에서 마인드맵이랑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얘는 딱딱하게 되어 있죠. 근데 딱딱하다라고 하는 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제 1장 보세요. 제 1장, 그러니까 제 1편부터 볼게요. 제 1편의 인사관리의 이해, 그리고 그 밑에 제 1장의 인사관리와 경영학, 그래서 그 밑에 경제활동과 경영학, 그리고 경영활동, 그리고 그 밑에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 그래서 지금 1편, 1장, 그리고 대목차, 그리고 그 밑에 중목차.
이런 어떤 수준별로 같은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어떤 주제들이 이렇게 딱딱딱 이제 문장 단위로 잘 보이는 그러한 자료라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여기에 지금 어떤 문장이 다 삭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차만 딱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차를 보시면서 하위의 내용들을 복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과 경영학이라고 하는 이 로마자 대목차를 보면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재화와 서비스의 어떤 유통이고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체, 기업이라는 주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경영학이구나. 이런 식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내용이 저처럼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목차노트가 조금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갈수록 되게 유용해지고 또 여러분들 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차노트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학습의 목표, 그래서 학습 방법 이런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OT 이렇게 1시간 해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10분 쉬고 7시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